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건설 경기가 날이 갈수록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지난달 부산 건설업계가 연 기자회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 신공항공사에 부산 건설업계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현재 부산을 넘어 국내 건설업계와 건설 현장 상황, 또 부산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형렬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부산 지역 종합건설업계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취임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1년간의 회장 행보를 좀 총평한다면 어떨까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기본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 사업자의 품위 보전, 상호 협력 증진, 또 권익 옹호, 건설업 관련 제도와 건설 관련 시책, 기술 개선 등 여러 가지의 건설 사업자들의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네. 대한건설협회는 또한 이 본회와 전국 시도회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광역시회는 1966년 발족돼서 지금 제가 23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의 12개의 건설단체가 연합돼서 결성된 부산 총연합회 회장도 같이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협회나 건설 이 사업을 하시는 건설 사업자들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은 현재 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물량 확보와 또 회원사들의 물량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의 화합과 또 권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 신공항공사의 부산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를 위해서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시민들이 염원하는 이 부산의 가덕 신공항공사의 부산 건설업체가 꼭 참여가 되도록 여론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고요. 현재 또한 또 건설 관리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건설 기술자들의 비용이 지금 간접 농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현장 관리 비용은 직접 공사비이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에 반영이 되도록 중앙부처와도 긴밀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건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가 변화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고 여러 회원사들이 빨리 습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송신을 하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있고요. 또한 예전에 이 건설 사업자들의 이미지를 쇄신을 하고 또 나은 스마트하고 또 품격 있는 우리 건설 사업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년 사이에 건설업계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건설업계 상황은 좀 어떨까요? 현재 건설 경기는 세계적인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고물가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일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예전에 IMF보다는 더 심각한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건설 경기의 지표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업체들의 증가와 폐업률인데요. 증가하는 추세는 없고 지금 폐업률이 1년간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28개사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46개사까지 늘어나서 예전 대비로 봤을 때 60% 이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신규 PF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또 이 여러 가지의 부동산 경기 하락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경기 하락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설 업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급격한 공사 원가에 대해서도 그 발주처와 여러 가지의 협상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받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금 경색도 오고 함으로써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한 그 민간 공사에도 보면 지금 뭐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단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또 이어져서 공사 물량 자체도 한 60% 이상 지금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계속되는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의 부도 소식을 잊게 하는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추이는 어떻습니까? 공사비 상승 추이는 여러 가지 지표나 우리가 이 건설협회에서 이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네. 예전에 우리가 있던 공사비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지금 그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네. 그 주된 원인은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서 네. 유가라든지 또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전 조치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 해서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0%라고 하면 참 큰 숫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에 이제 앞서 부동산 시장 영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2,207건입니다.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9%가 지금 감소가 돼서 건축 네. 허가가 지금 안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러한 이 건설 허가가 감소가 됨으로써 이 건설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산 경제에 미치는 이 건설의 비중이 경제 지표가 약 30%에 육박했는 네. 적을 비교를 하면 이러한 부분이 불황이 됨으로써 부산 건설 경기가 이 부산 경제에 완전한 이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 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이 시공사에게 이 연대 보증 책임을 맡김으로써 그러한 이 자금의 압박이 상당히 많이 이어져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플러스해서 일반 수요자들도 네.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전자의 그 부동산 경기 붐으로 인해서 많은 이 정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수요자들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 또 미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서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런 위기에 대항해서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 예정인 대항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민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미분양이 되고 여러 가지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러한 속에서 건설 업체들이 힘을 걸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광급공사나 일반 이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가덕 신공항 공사가 5월 17일 날 지금 발주 공고가 났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신공항 부대 시설인 접근 도로공사, 접근 철도공사, 또 여객터미널 공사들이 연이어서 앞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부산대교에서 동산혁신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지금 이제 건설본부에서 지금 수요기관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공사들은 부산 지역 업체들의 경기를 조금 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앞으로 또 북항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이 부산 이 도시의 혁신 도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경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차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부산시와 지역 건설업체가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 지역업체 도급을 장려하는 이런 지자체 분위기가 확산 중인데요. 이런 간담회 이후에 좀 반등의 기회가 생겼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 부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 제고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건설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라는 의지가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협회를 또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업체를 대표해서 이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또 규제혁신추진단 그리고 민간합동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협회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4월에는 또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부산 건설업체에도 이런 간담회 이후에 희소식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10조 원이라는 공사가 발조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국가계약법에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고시 사업에 신공항 건설 공사를 고시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지분을 최소 5% 규정을 좀 삭제를 해주시고 네. 구성원 제한이 10개 회사라는 것도 또 좀 완화를 해달라. 또 시공능력 평가에 따른 평가기구들을 그 7,500억이 아닌 미적용을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설업회 부산시회는 이제 부산 지역 건설업계가 만족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건설단체 총연합회를 통해서요. 네. 여러 가지 그 건설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고 가덕 신공항 사업의 참여 필요성을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지역우대 가산점과 구성원별 참여 금액을 시공능력 평가 기준으로 200억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을 또 건의를 하였고요. 또한 또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건설업체에게 일군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시공의 직접적인 참여는 50% 이상 참여를 해달라고 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접근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주 기반 조성공사 외에 발주되는 것은 부산시가 이관을 해서 네. 부산시가 직접 발주를 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이 참여 이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계속 건의를 하였고요. 그 결과 국토부가 최근 이 공고한 이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보면 우리 협회나 부산시 요구대로 의무 조항이 아닌 우대 조항이기는 하지만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부산이 34군데 업체를 네. 비롯해서 부울경까지 합치면 68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배려를 해준 정부 관계자들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건설사의 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역 건설업체가 그 수도권 업체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부산 지역 업체도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도 네. 직접 시공을 했고요. 네. 또 대형 국책 사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또
뛰어난 기술력을 제공을 했고, 특히 우리 부산 영화의 전당도 네. 우리 부산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산 건설업체의 앞으로 그 부산 건설업체가 이런 시공에 계속 참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같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면 부산 지역 업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신공항 개항 시 부산 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산 시민들도 신공항에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겠다 해서 네. 이 여러 가지의 자긍심도 살아나게끔 그렇게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건설업계 인재 양성도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부산시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건설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화에 들어서면서 건설업은 옛날부터 이 3D 업종으로 이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제 건설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1993년도부터 매년 건설 기능 경기 대회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교육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가진 특허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수시로 지금 우리가 이 협회에서 교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또 뭐 건설 산업이 워낙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네.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금융시장의 지원을 각 부처에 건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도시공사와의 소통도 그럼 필요해 보이는데요.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부산도시공사에는 이 여러 가지의 부산에서 대형 굵직한 사업들을 발주를 하고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중에서도 기발주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반적인 사회 경제 지표에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나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아주 좀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극적으로 옴으로써 나중에 현장이나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못 따라가는 현장의 공사비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이 애로가 올 것이 확실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해서 이 부산 건설 업계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됐으면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회원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한 이 관행을 해서 함으로써 또 적정 공사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 사항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사하는 선진국다운 건설 문화를 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발전된 건설 산업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그에 따른 선진국형 건설 문화를 부산 시민이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다방면에서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가덕 신공항 공사는 지역에도 분명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건설업계의 간절한 요청이 정부와 부산시 또 부산도시공사의 적극적 행정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극복할 열쇠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정형렬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